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2페이지 8권 32페이지입니다. 팔자에서의 음양.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음양의 4대 기본 특징은 대립, 호근, 소장, 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 상대성, 관련성. 4대 특징과 3대 원칙을 같이 팔자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팔자 논명의 주요 도구인 십간은 오행을 거쳐 생겨난 것이죠. 오행은 음양이 인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고 세분화된 것이죠. 오행은 음양 이기의 작용이 인도에 이르렀고 금목, 수화토로 나누어져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음양을 실어 나르는 것, 제체라고 하죠. 제체. 음양의 세분화. 오행이 다시 세분화해서 만물을 낳은 것이죠. 그것이 십간이죠. 따라서 십간은 인도 만물이고 만사 만물이 연구하는 것은 모두 음양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십간 후 십신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주어도 했는데 이제는 음양, 오행으로 사주팔자를 논해보자 이겁니다. 음양오행만 가지고도 사주팔자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간, 십신으로 공부하고 나면 음양오행으로만 사주팔자를 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훨씬 더 간소합니다. 다만 추상적인 내용이 좀 많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기룡화복, 빈부귀천 이런 것을 아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십간은 인도 만물이죠. 십간은 음양오행의 구체적인 표현 수단이죠.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8자의 십간은 인간 세상의 만사 만물이죠. 십간은 음양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만물 모두 음양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음양이 나는 것, 음양을 실어 나르는 것. 팔자 구조상 대응관계 및 상의 흑분과 범주학적. 자, 천간은 양, 지지는 음, 년과 일주, 년은 양중양, 일은 양중음, 일주와 시주는 월은 음중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원국은 고요한 것, 대우는 양. 원국과 대우는 음이라면 윤회는 양. 연주, 양중양이죠. 양은 기의 효능으로서 따라서 양중양은 태양이죠. 가장 큰 기고, 큰 양기죠. 사람의 끊임없는 정보와 관련이 있지만 도리어 통제하기 어려운 것. 년은 존원의 가장 분명히 움직이는 상. 월은 팔자에 기가 나오는 곳, 음양의 교차에 구비되고 이를 주관 내적 요인의 원시점. 간은 양에 속하고 외부, 사회활동의 영역. 지는 음에 속하고 내부, 개인 생존 영역.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양의 채용관계를 팔자에 원용하는 것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음은 기질이고 양은 효능, 음은 체이고 양은 용이다. 팔자로서 말하면 천간지지의 같은 오행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호근이 있을 것이며 비로소 소장과 전화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천간의 목오행이고 지지에 또 목오행이 있어야 양천관 음지가 구비되는 것이죠. 십신을 예를 들면 비견, 재관은 반드시 근이 있어야 비로소 음양을 구비하게 되고 이것은 음이고 이것은 양인데 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로소 주동화의 오행의 소장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비로소 인성의 생을 받을 수 있고
식상을 생하는 기미를 발휘할 수 있다. 즉 생기, 이것은 보태줌으로써 생함으로써 활성화되는 에너지 활성화죠. 생하는 기미, 인성이죠. 저장 및 운반체 비견. 그 다음에 기기, 식상이죠. 식상. 유통함으로써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거죠. 식상. 3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음양이 작용하는 것이 불가. 그래서 유음무양하여 유인. 원인은 있는데 열매가 없거나 유양무음하여 꽃은 있는데 과실이 없는 것. 천간에 투출한 재관이 있으면 반드시 음위, 지지죠.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만약 없으면 그 쓰임이 장구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무한 천간이거나 허공의 형체만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운이와 윤회에서 그 질을 보존하기를 기다려 비로소 사용하게 되면 이때 기능상의 효과를 체할 수 있다. 십신 중에 재관은 양, 식상과 인, 비겁, 일, 음이죠. 년일은 양에 속하고 주로 완전히 움켜쥐기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 팔자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음양을 적용하는 방법은 팔자의 생극, 재화, 교율. 생함으로써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 유통으로써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그런 원리. 생극의 음양 속성에 따라서 보면 생은 양으로서 주로 동하고 극은 음으로서 주로 정한 것. 극이란 운동과정을 기반으로 일종의 잠시 동안 정지이므로 극이란 반드시 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즉 생이 있으면 먼저 생을 논하고 생이 없으면 다시 극을 논하니 생이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비로소 극을 논하는 것이죠. 없는 육체 복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이 이론을 가지고 생극을 반영한 것이 음양 전화죠. 재화를 반영, 생극 재화라고 하죠. 우리가 반영한 것이 음양의 소장이죠. 재화는 완전히 재화가 된다면 그것은 생극의 영역에 속하기 쉽고요. 완전히 생극으로 재화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게 하지 못하고 소장 하나가 짧아지고 하나가 길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죠. 재화는 공존하는 상태. 결국 생과 극이 본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왕자약, 자왕모약 이런 거 우리 사주에서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은 생하는 관계가 생을 받는 관계와의 서로 상호 영향이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생하는 관계인데 서로 망치는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생중에 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약한 인성을 왕하게 한다. 관살과 인성 관계는 왕한 관살을 인성이 화하면
관사라고는 본래 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극 중에 도리어 인성으로 연결돼서 극 중에 생이 있는 거죠. 또 십신과 사주를 결합하면 구체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죠. 식신이 연간에 있는지, 뭐, 그 연간에 있다 그러면 연간 나한테 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년에 있으면 식신이라는 본래는 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건데 년에 있으면 주로 행동이 아닌 사고, 생각 이런 거죠. 육친관계를 말한다면 모두 생극을 주로 하고 음양을 보조로 해서 말한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천간은 사람이 살고 교류하는 분위기, 지지는 사람이 처하여 주관하는 사회, 주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위에 따른 어떤 적용 방법이죠. 이런 고서와 현대와의 차이, 현대 사회의 차이 인식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것은 좀 생각할 부분. 예를 들어서 자연을 개조하는 것. 그게 어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깨트리고 개조하는 것. 그것이 음이라고. 그런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양이죠. 사회의 진보는 이렇게 따지면 음이 커지고 양이 작아지는 음장, 양소의 과정에 반응하는 거죠. 따라서 사회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음이 커지는 거고 원시 상태는 양이 가장 큰 거고 그런 거죠. 자연 개조 능력이 낮아 오로지 하늘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것. 양이 주관하며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과의 화해를 강조하며 자연의 순환 것이 매우 중요했다. 팔자의 최초의 기원은 별자리의 모습. 그 추론 방법은 자연에서 온 것이고 이때는 집단의 생존이 가장 우선적. 개인을 강조하는 시기는 아니어서 개인과 자연 관계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자연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연구. 이때는 팔자의 어떤 완벽한 지금 추론 방식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죠. 양이 꺼지고 음이 커지는 양소 음장의 반응. 그러면 이제 개조 능력이 커진 상태죠. 그래서 사회 형태가 구비가 되고 팔자 또한 운행하는 저장 운동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여전히 양성 음약이어서 이 시에 출현하는 것은 년으로 중심으로 논명하는 체계. 필연적으로 양의 부분을 강조했죠. 년은 아까 그리고 양이라고 그랬죠. 삼명법, 연본일주, 귀국자, 이런 것들이 년이 중심이었죠. 점점 생산력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팔자는 이어 중에 년 중심의 논명 체계에서 서자평의 월원 체계. 서자평이 일간 중심을 했지만 어쨌든 원령을 최고 중시했기 때문에 월원 체계죠. 개조 능력이 증강된 건 사실인데 사회 차원에서 체현되는 거죠. 집단의 역량도 강조. 즉 개인의 집단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만 했다. 그 뒤에 이제 청대 일원 체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명리학 이론이 어떤 시대적인 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론이 변해왔다. 앞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론 체계인데, 그리고 서자평의 월까지 같이 지금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고정적으로 이것이 사주팔자 이론의 모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를 정하는 시, 사주의 시, 주기성, 주기적으로, 이것은 어떤 규칙이죠. 규칙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사주팔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원리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뭐랄까요, 자연성, 규율성이죠. 이런 거죠.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2개의 시로 나눈 거죠. 12개의 시로 인간들이 원래는 년월이 한 집안, 일시가 한 집안입니다. 공전자전인데 이건 12개로 나눴습니다. 여기는 60, 여기는 12, 여기도 60, 여기도 12,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죠. 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보통 우리가 자시면 11시부터 1시인데 이것을 9시부터 1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자. 이렇게 해도 이런 규칙성, 주기성이 자연에서 오는 어떤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획정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이런 우주의 운동 규칙에 맞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냥 주야. 밤과 낮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으로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의 사주팔자 이론이 가장 완비된 상태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지만, 이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생기와 기기의 이론의 팔자에서 운영, 한번 같은 어떤 우리가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면, 플러스는 뭐 비견, 식신, 편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유형의 것이고요. 마이너스 관계는 무형의 관계.
유형은 형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무형은 형체는 없고 생각, 사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이든 간에 유, 무, 유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을 볼까, 식상. 나의 생각. 이건 무형의 겁제입니다. 나의 유형의 노동. 유형이죠. 유형은 이것은 나 플러스죠. 식신. 경에서 무형의 노동 가치. 다시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중간에 어느 고리가 하나도 결여되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체험하기가 불가능하죠. 주의에 따른 음양과 관살의 관계. 관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연관에 있는데 그 다음에 지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근이 년에 있으면 근이 월에 있으면 근이 일에 있으면 근이 시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관의 그 크기나 직위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성과 결합을 하면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인성은 권한이고 관은 직위죠. 그래서 인성과 같이 결합을 하면 권한까지 있는 직인지 권한이 없는 허직이라고 하죠. 허직, 명예직 비슷한 거죠. 그런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음양의 지위와 논명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양의 동상, 양은 예를 들어서 지식과 교양, 예술, 재능, 손기술 이런 거 하는 건데 손재주는 소양, 특히 을목 같은 경우 손재주, 소양 팔자 중에 양이 왕한 자는 통상 추구하는 목표와 사명감이 있다. 통상 양기가 비교적 왕한 사람은 정력이 넘치고 기력이 크고 을목이 왕하면 손에 힘이 세고 경금이 왕하고 양을 보면 기력이 크고 세다. 양이 비교적 왕한 자는 고려하는 문제가 많고 성숙 자율적이며 어느 상황을 처리할 때 효율을 구하고 마음은 비교적 급하다. 양기가 왕한 사람은 왕왕, 안목은 좋지만 성격은 좋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원수와 같고 성격은 지극히 강하다. 여명이 양기가 태왕하면 혼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람은 신명의 통화도 인도하는 플러스 에너지. 운명, 광명, 정대, 가정을 스스로 지키고 이런 것들. 수명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년월에서 양이 손상을 입으면 부모에게 병이 있거나 부모가 온전치 못하고 음이 세를 이룬 경우 굳이 양을 볼 필요가 없다. 음이 세를 이루고 양을 보지 않으면 수명은 상당히 길다. 팔자의 음이 상당히 왕하고 양이 출현하여 양을 상하게 하면 그러니까 음이 왕한데 도리어 양이 와가지고 양이 갇히는 경우죠. 중병이 있다. 음왕한 사람은 성취가 없을 수 있지만 수명은 상당히 길다. 양은 성취를 의미하지만 양이 태왕한 자는 또 수명이 길지 못하다. 양이 편왕하면 대략 7, 80세. 양은 본래 왕한 거죠. 왕이야 되는 거죠. 태왕하면 그보다 더 적게 태왕하고 음을 상하게 하면 더 단축되는 거죠.
인류 사회는 음이 왕하다. 그래서 내내 좋지 않은 일이 상당히 많은 것. 사람 본신도 음이 더 왕하죠. 따라서 언제나 기능, 성취, 부귀, 길상을 의미하는 것은 양이죠. 즉 수가 왕하면 언제나 화투를 봐야 되죠. 만약 화투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화투가 손상을 입어서 음이 무제한 상태가 되면 어린 시절에 관리와 교육이 부족한 것, 방종된 것, 사회에 혼탁한 존재, 음왕한데 마침 제가 화투를 보면 이 사람은 관리와 교육이 있는 것이고 비로소 제목이 되고 대성취를 하게 된다. 화가 대표하는 것. 음은 수죠. 아까 성상 우리가 양성, 성양 뭐 얘기했잖아요. 양성. 화왕한데 수가 와서 평형하면 이런 화는 가장 좋고 태극이 이루어진다. 혹은 화왕한데 비교적 왕한 금을 보면 화가 역할을 하는 상을 가진다. 역할을 하여야 비로소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거죠. 화극금 하면 화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교적 부귀하다. 양이 쓸모가 있는지를 보는 것, 성취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 양의 성상을 보는 거죠. 특수격국을 제외하고 팔자는 모두 음양평양을 논한다. 양왕하여 쓰임을 발휘하는데 이 경우 음이 와서 평형해야 양이 이루어지고 아까 팔자 앞에 양성, 음이 오면 양이 음을 다듬어주고 활성화되는 것. 평형 상태를 형성한. 양성하면 반드시 다. 양이 왕한 상태, 양이 체이죠. 양이 체인데 음이 와서 양을 평형하게 해주는 거죠. 이 양이 체인 것은 아까 음을 다듬어주고 제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침 음이 옵니다. 그러면 양이 동하고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체가 양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음양 평형을 우리가 논하고 음양이 서로 중용을 이루는 걸 논하는데 양이 왕한 경우, 음이 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뭘 구분할 수 있냐면 양이 체이고 음이 와서 평형을 이루면 양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의미하는 분야, 아까 말한 뭐 문명이나 어떤 그런 쪽에 아니면 큰 뭐 무슨 종교가랄지 이런 것들 정신적인 측면의 성취가 크다는 거고요. 음이 체인데, 그러니까 음이 왕한데 양이 와서 음을 다듬어 주고 그래서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음체죠. 그러면 실제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분야, 실질적인 분야에서 아니면 기업가 뭐 이런 거에서 정치가 이런 데서 큰 성취가 있다. 우리가 식신과 편관의 관계를 보면 식신이 체이면 그러니까 식신이 월령, 격국, 용신이면 식신은 생제를 해야죠. 그런데 팔자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 식신대살이죠. 식신대살. 그래서 생제하는 걸
버리고 살을 제압하러 갑니다. 그런데 편관에 칠살에 식신이 있으면 편관 칠살이 격국일 때 식신이 있으면 살용식재가 돼서 이게 주이죠. 채. 식신이 채. 편관이 용. 여기는 편관이 채, 식신이 용. 이렇게 되는 거죠. 식신이 용인 경우, 식신이 채인 경우하고 칠살이 채인 경우는 다르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성격되면 같은 결과, 식신과 편관을 같이 쓰는 결과가 되지만 주체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식신은 편관이 칠살이 채이면 일단 관 중심이 되고 여기는 관보다는 어떤 예술성, 기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죠. 취미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유능한 좋은 관료가 다 될 수 있지만 체는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체인 경우, 음이 체인 경우 다른 거죠. 같은 음양 평형을 이뤄서 태극을 이뤄도요. 그래서 채용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음의 성상. 노는 것, 아까 양이 왕하고, 그 양이 음이 평형함이 없으면, 또 양이 발령이 없으면, 빈둥빈 노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양이 왕한데 쓰임이 없는 것은 재주나 능력이나 그런 건 있는데 쓸 데가 없는 거고요. 음이 왕에서 제어가 없는 경우는 그래도 노는 경우는 이것은 재주도 없어서 진짜 쓸모가 없이 노는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와서 다듬으면 더 위협적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치가, 기업가, 음이 성향하면 부자, 실력과 권력, 음이 양이와 다른 걸 통과하여 성향한 이후에는 성격이 총명하고 영활, 부지런하고 빠르고 충성, 용감, 사람의 뜻을 잘 이해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변한다. 강한 창조성을 구비하고 물질을 조종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지며 독보적인 정치적 지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처리하고 대사, 영웅, 기업주, 관원,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한다. 양에 비해서 위협적이다 이런 거죠. 양은 좀 한 단계 높은 수준. 음은 현실적인 어떤 차원, 평면이죠. 이제 음의 패상, 음탁. 음이 무제화하고 원두까지 있으면 음탁. 제화가 없고 원두까지 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음양은 상을 논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음이 무죄하고 원두가 있으면 반드시 재난이 있다. 음의 본상은 좋지 않은 것인데 다만 그 자체로는 재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음이 발동하여 와야 재난이 있다. 본신은 좋지 않은 것이긴 하죠. 음이 무죄하고 원두가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의 결실을 맺는 거죠. 혹은 음이 왕한데 보호가 있으면 반드시 재난이 있다. 이것이 기룡법칙이다. 화일관이 수월령에 출생한 경우, 그것이 음이 재화가 없는 경우, 아니면 양이 와서 음을 견제하는 경우, 이런 거죠. 이 팔자를 예를 들면 음기가 굉장히 성하죠. 당연히 시주에 양의 성향이 큰 무토가 음을 다스리는 거죠. 왕한 음이 제어가 있는 팔자. 상관이 수이고 귀신. 그런데 상관 배인의 구조이니까 음성 에너지를 조종하고 부리는 사람. 이건 영통한 사람이라고 하죠. 영통한 사람. 기룡법칙. 기란 경우, 양이 발룡, 음이 제어가 있어. 양이 음을 통제하면 숭한 경우, 상하게 하고 탁한 경우. 아까 음이 무죄, 음왕, 무죄, 원두 또는 보호.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그래서 상양. 음이 왕하고 재화가 없고 원두가 있거나 보가 있어서 양을 상하게 하면 이것은 탁이라고 하죠. 음탁. 재난이 응하죠. 양도 마찬가지고 양이 너무 왕해서 음을 손상하게 하고 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양탁이죠. 나중에 격국에서 청탁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청과 탁이 그런 겁니다. 탁. 기가 편중되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돕는 원두까지 있으면 탁한 거죠. 혼잡보다 탁한 게 더 좋지 않은 거죠. 혼잡 단계를 넘어서 혼잡이 제어가 할 수 있으면 청하게 되고요. 제거를 못하고 그런데 또 그걸 보호까지 하고 원두가 있고 그러면 탁한 거죠. 이 사주팔자를 보면 을의 기축, 갑진, 을의 두 개의 을목이 일간은 간목이니까 기토는 극진도 죽는다. 기토는 피부, 중추 손상, 불치병, 을목이 홍수는 파의 음을 제어할 수. 을목이 흉성을 발휘한 을목이 목국토에서 기토가 그나마 음을 가진 토이긴 하지만 그나마 토국수를 못하게 하니까 음을 제어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토와 을목의 부정적인 측면, 피부병,
이런 것도 의하지만 질병으로 따지면 년시에 있는 목은 수족이다. 전부 또 앉은 자리가 사지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고 두 팔을 잃은 거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도 이렇게 주보법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을목은 신체 부유 수죽인데 년시에 두 개인이 양팔일 수 있고 귀신체화가 미흡하고 동주하니 사제 해수에 또 사지이니까 불구나 장애다. 십간 간의 생극관계와 음양을 같이 결합해서 또 보는 방법이죠. 양이 탁하면 음을 상하게 하면 재난이 크든 적든 비천합니다. 음탁하면 반드시 필시 재난이고 다시 양을 상하게 하면 대재난이다. 이 사주는 년월의 수 음이 왕하죠. 음이 간목을 통제합니다. 음이 양을 통제. 재능은 상당하지만 직장 혼인이 불안정하다. 경제상으로 지출이 상당히 크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음이 양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시 예를 들어보면 정임합의 경우, 정은 임수에게 통제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목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목은 또 소양이어서 음에 통제되기 쉽죠. 정해일주, 팔자의 양이 비교적 왕하거나 혹은 일간이 정인데 왕은 음이 와서 합하는 자는 이게 임이죠. 음의 양을 통제하는 것이다. 음의 양을 통제하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경우는 변하여 음이 아까 음성이 이루어진 경우. 정화는 양으로서 표면이 양이고 지식부나 사학을 취급하거나 관료에 관한데 음의 양을 통제하는 자는 관료가 되면 탐관, 지식부나 사업을 하면 반드시 뻥쟁이. 본신이 변하여 이미 음을 이루는데 다만 일간이 양이니 일면은 복이 양, 내심은 동의음이다. 그닥 좋지 않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양이 음을 통제하면 길하다. 양은 부기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명리, 사업 방면에 상당히 맹렬하다. 양이 음을 통제하는 것과 음이 재화가 있는 것은 일맥상통한다. 다만 아까 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이 음을 통제하는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서 갑기합, 소양이 기토를 통제하는 거죠. 갑기합은 소양이 음을 통제하는 것이니까 소부기가 있다. 그냥 기토가 원래는 그 음이 약간 기운 것이라서 그런 거죠. 자, 이 팔절 한번 볼까요? 신해, 개해, 신유, 기해, 갑술, 갑기합 하나가 있네요. 격국상으로는 식신생재, 신개, 식신생재. 단 재성은 관을 생해버리며 동시에 갑기합이 있으니
일조가 재관을 합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격국에 대해 일정한 영향이 있는 바 가장 많기로는 파격이지만 격국가가 있는 것이죠. 격국가라는 것은 격국의 틀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생제의 틀은 남아있죠. 식신생제할 때 관을 보면 파격이죠. 이 명조는 금수가 세를 이루고 양행성상은 아니다. 만약 팔자가 모두 금수라면 부귀할 것이고 월령이 금, 영업판매, 그 금이라고 하는 특징이 영업판매, 상품광고. 다만 팔자에 토, 목이 있어서 양행상산이 아닌 오로지 금수가 세를 이룬 것. 총명하다는 걸 의미하죠. 금수가 왕한 사람들은 총명하네. 그런데 총명하지만 큰 기능은 없다. 이 명조는 음이 태음하니까 시간의 간목에 의존한다. 갑기압은 약간의 기토임을 통제하는 기미가 있다. 갑기압은 무토로 화하는데 만약 화가 불가해버려 다만 화가 불가해서 오로지 무토에 기울어질 뿐이죠. 갑기압, 술토는 기세상 해수를 극하러 가고 천간이 합해버림으로 지지는 그걸 따라가서 작은 양이 음을 통제하는 조합이죠. 실제로 학교 선생입니다. 주법을 한번 볼까요? 개수가 격신입니다. 개수가 격신금용신. 소용신은 간목이 되겠네요. 이건 임술. 갑술은 간목 정관에 술토는 인성의 고지이니까 인성 관련 공무원, 교사 등이 가능하다. 직업을 볼 때는 우리가 일시에서 일단 재관을 찾는 거죠. 갑이 투간에서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지를 보면 술토가 있습니다. 술토는 화고죠. 인성의 고. 그래서 인성 관련 공무원이나 교사, 학교. 공무원이 안 되는 년월에 양이 득용하지 못한 것이죠. 격신 수호형이 동시에 재성이니까 총명하고 재물을 보이면 일시의 기간은 해수는 기시니까 재물이 쉽게 보이지 못한다. 음양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하고요. 8번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오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